자, 여러분들 그 클릭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 스마트폰 뭐 4대 증후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또는 뭐 휴대폰 4대 증후군이라고도 하고요. 자, 그러면 이 키워드와 관련된 이 뭐 간략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. 자, 먼저 이 노모포비아. 노모포비아는 무슨 말일까요? 노 플러스 모바일 플러스 포비아. 즉 노모바일 포비아 합치면 노모포비아가 되죠. 자, 그러면 먼저 이 포비아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?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읽어보면 전쟁의 시이면 마르스 아레스, 즉 그리스와 로마식에서는 이렇게 부르죠. 이 전쟁의 신의 아들이 누굽니까? 바로 파괴의 신 데이모스가 있고요, 공포의 신 포버스가 있죠. 자, 여기서 나온 게 바로 포비아라는 거죠. 자, 그럼 우리 포비아라는 게 워낙 종류가 많으니, 자, 우리 사라 라타라는 분이 지은 포비아, 그리고 뭐 제목이 포비아고요. 그 부제가 뭐 우리를 기막히게 하는 유명한 뭐 50가지 포비아인가, 그래 부제를 달아가지고 지은 책이 있거든요.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한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영화 배우 그런 사람들이 앓고 있는 이 포비아, 그리고 우리가 영화나 이런 내용에서 나오는 이 포비아의 장면 이런 거를 소개해주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, 이걸 재밌게 엮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50가지 딱 성전돼가지고 재밌게 엮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간다거나 하면 미국 대학교에서 쓰는 영단어 교재, 이 모든 어휘 어근의 어휘책 뿐만 어근으로 접근하는 어휘책의 이 뿌리 원조격에 해당하는 책일 겁니다. 이 노먼 루이스 교수님이 쓴 워드 파워 메이드 이지라는 그 책의 제일 끝 부분을 보시면 책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걸 보시면 그 제일 끝 하단에 제일 끝 부분에 한 100여 가지 이 포비아의 종류를 나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노모포비아로 인하여 생기는 증상은 뭔가요? 자, 친구 관계에서 무조건 폰을 선호하게 되는 거. 그 다음 폰이 없으면 우리 불안하죠. 자, 그래서 우리 링이라는 단어가 우리 울리다, 안 울리면 근심 걱정이 돼요. 그래서 앵자이어티가 근심 걱정 아닙니까? 합치면 링자이어티가 되죠. 자,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 또 뭐 있겠습니까?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과도하게 폰을 사용하다 보니 이 경제적 부담이 생기겠죠. 자, 그러면 우리 당연히 인간과 폰 간의 관계에서는 인간이 주가 되고 폰이 객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.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행태에서 보면 완전히 주객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까? 자, 이 주객 전도라는 영어 표현을 전에 다른 클릭에서도 제가 얘기해줬죠. 어떻게? Put the cart. cart는 뭐 당연히 수레 아닙니까? Before the horse. 이러면은, 자, 말이 수레를 끌어야지 수레가 말을 끄는 격이니까 이게 바로 주객 전도라고 하는 건데, 자, 더 나아가 이 키워드는 핵심은 뭘까요? 바로 우리 인간이 폰의 노예가 됐다는 거. 자, 그러면 우리 이 노예라는 용어를 한번 살펴볼까요? 체코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카렐 차페크가 쓴 이 소설의 부제목 중에 체코어로 이 로보타라는 말이 있죠. 자, 이게 바로 노예, 체코어로 노예라는 말인데 여기서 나와서 만들어진 말이 바로 로봇 아닙니까? 로봇은 알고 보면 인간의 노예로 시작했는데 이제 이 로봇이, 이 진화된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걸 뭐 그려낸 영화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자, 그렇다라는 거. 자, 그 다음 우리 또 노예이면 또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뭡니까? 바로 이 그리스와 로마 대제국 시절에 그 주변 변방에서 사람들을 잡아와서 정복지에서 사람들을 잡아와서 어떻게 노예로 많이 만들었다고 하죠. 그 지역이 뭡니까? 그리스와 로마의 보통 이 동쪽 지역이죠. 그 슬라브족, 슬라브 지역에서 잡아온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이 슬레이버, 이거 이제 노예가 되는데,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? 이 사람들이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더 동쪽으로 이동하겠죠. 그 동쪽으로 이동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. 러시아의 조상들은 슬라브족이라는 거. 자, 그러면 우리 이 슬라브족과 관련된 뭐 이런 러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요. 자, 바이킹들이 있었죠. 바이킹은 크게 스웨덴계와 노르웨이계가 있죠. 뭐 당연히 뭐 바이킹들이 잡아온
저 전리품으로 갖고 와가지고 같이 음식을 모아놓고 축하를 한 거. 우리 그건 뭡니까? 그게 바로 우리 부패가 뭐 어원이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. 자, 그럼 이 스웨덴 계열의 이 바이킹들이 이미 아마 포르투갈, 스페인, 또 나아가 네덜란드, 영국의 대항해 시대 이전에 아마 이 바이킹들이 북해와 지중해와 이 대서양 연안을 막 휘젓고 다녔었죠. 그런데 이 스웨덴 계열의 바이킹들은 특히나 어디 이 빙하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평원 지역인 이 러시아 이 지역을 오가면서 어떤 무역을 했느냐? 그 러시아에서 많이 잡히는 검은 담비, 여우, 다람쥐 이것의 모피를 갖고 와서 어떻게 이슬람 상인들에게 팔았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빙하 침식 지역인 이 평원을 오가려면 어떻게 이 바닥이 평평한 배를 몰아야 되는데 그 배를 평평한 바닥에 배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? 병저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이 병저선에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루시라는 용어가 있었고 그게 바로 러시아라는 이 말의 어원이라는 거. 자, 그리고 이 노르웨이계 바이킹족 중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? 붉은 머리에 이 에리크라는 사람이 있었다죠. 이 사람이 먼저 저쪽에 이 북쪽 지역으로 북극적으로 다가가다 보니 어떻게 먼저 섬을 하나 발견하죠. 그러니까 눈으로 덮인 섬이니까 바로 아이슬란드라고 했죠. 자, 말 그대로 얼음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정착을 하지를 않아요. 너무 추우니까. 자, 그랬던 와중에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다시 이 뭐 우연찮게 이 방목한 소의 소유권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른다고 하죠. 그래서 국외로 3년간 추방이 되는데, 자, 아이슬란드는 실패를 했어요. 본인이 찾았지만. 자, 근데 또 이렇게 항해를 하다 보니 어떻게 또 섬이 하나 발견됐죠. 그래서 발견을 했죠. 그래서 어떻게 안 되겠다. 이번에는 녹색섬이라 해가지고 그린란드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하잖아요. 그래가 사람들을 일부 이주시키고 했지만 거기도 너무나 혹독한 나머지 그렇게 발전은 뭐 못한 상황이고. 자, 그런데 이 에릭의 아들이 누굽니까? 자, 그쪽 계열의 사람들의 아들을 붙일 때는 우리가 선이 아들 아닙니까? 에릭선 아닙니까? 이 에릭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서양을 건너서 어떻게 캐나다의 이 포도의 땅이라는 뜻의 빈란드를 개척을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거기도 결국에는 버려지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? 자, 참고로 이 선이 붙으면 우리 안데르선 이러지 않습니까? 엔델의 아들이라는 뜻이고, 그 다음 우리 어벤져스 하면은 또 생각나는 여배우 누가 있습니까? 스칼렛 요한슨 이러죠. 그 요한슨 이게 바로 존슨이거든요. 그러면 존의 아들 이런 뜻이죠. 우리 메가드 장군, 맥도날드 이런 거 아실 겁니다. 그런 뭡니까? 게르만계, 즉 독일계의 이름 장명 방식에 의하면 맥이 아들이니까 맥도날드는 도날드의 아들, 메가드는 아들의 아들. 그리고 우리 아랍 방식에서는 그 유명한 알카에다의 수장이었던 누굽니까? 오사마 빈 라덴 아닙니까? 이 빈이 아들이거든요. 라덴은 아버지 이름이란 말입니다. 그러면 라덴의 아들 오사마 이렇게 된다는 거. 자,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. 우리가 단지 뭐 폰의 사용을 자제한다고 해서 이 노예 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아닐 테지만 이 적절함, 이 소위 말하는 이 마디스터, 즉 중용을 유지하는 것도 뭐 우리가 이 노예 상태를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일 텐데 뭐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포머 정국은 이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도 포머 정국을 얘기했었는데요. 뭐라고 했습니까? Fear, over, missing, out, 신드롬 이러면은 앞머리 글자를 따면 포머가 되죠. 자, 이게가 원래는 마케팅 분야에서 나왔던 용어죠. 우리 홈쇼핑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? 매진 임박, 한정 수량 이러면 그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.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거기 마케팅에서 썼던 그런 전략이 어떻게 SNS로 확장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이 휴대폰에서도 우리 포머 정부군의 이 현상을 목도할 수 있는 건데, 자, 이 포머 정부군의 증상은 뭘까요? 항상 SNS에 어떻게 사진을 올려야 되죠.
그리고 또 친구와 어떤 또는 유명인 인기 있는 친구와의 어떤 이 인맥 관계 속에서 어떻게 돼? 꼭 SNS를 꼭 이용해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친구가 가령 이 휴대폰을 사용해서 뭔가를 배워 나보다 더 앞서 나간다고 생각되면 이 불안한 정서가 생기고 이게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정상이 생긴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우리 이 포머 증후군하고 관련해서는 너무 우리 속력, 속도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느냐. 자, 그럼 우리 한번 보십시오. 여러분들 이 속력과 속도라는 단어 한번 보시면요. 속도는요, 이미 그 속력 안에 이 방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. 우리는 너무 속력 경쟁에만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. 있죠? 이 속도, 즉 올바른 방향으로 적당한 속도로 속력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 빠르기만 매몰된 나머지 이 속력에만 치중해 있는 거죠. 자, 그럼 우리 물리학 용어로 속력은 우리 스피드라는 단어가 있죠? 속도는 뭐가 있을까요? 우리 velocity라는 단어가 있죠. 자, 우리 그리고 더 한번 나아가 볼까요? 우리 고등학교 때 기하 벡터를 배웠을 겁니다. 그 벡터 파트에서 이 어떤 크기를 얘기할 때 스칼라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텐데요. 어휘를 이 스칼라는 원래는 그리스어로 계단을 뜻하죠. 계단을 단계 한 개 밟아 올라가는 이 단계 크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스칼라와 이 방향까지 크기와 방향까지 그 다 감안된 단어가 바로 벡터 아닙니까? 우리가 뭐 수학을 왜 배우나 싶지만 이 수학 용어 속에서도 이 벡터의 의미를 잘 안다면 이 속도와 속력과 이 방향이 가미된 이 적절한 속도를 유지한다라면 우리 삶에 이렇게 뭔가 너무 속도에 매몰된 나머지 누군가를 무작정 따라가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? 우리 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속력과 속도와 관련해가지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보면은 그 붉은 여왕과 앨리스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? 우리가 이렇게 앨리스가 묻죠.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왜 제자리를 걷느냐. 그러니까 붉은 여왕이 그러죠. 주변을 보라고. 우리보다 저들은 2배 이상을 더 달려간다고. 그러면은 저들보다 우리가 더 빨리 달려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당연히 속도를 더 높여야 된다라는 무한 속도 경쟁에 대한 이 뭐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을 시사하는 바가 크죠. 자, 그러면 또 하나 SNS에 꼭 가면은 자기가 어디에 가 있는지 그 위치에 관한 이 사진을 업그레이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다 보면 남이 하니까 나도 또 따라 해야 돼 라는 자, 우리 유명한 1976년도에 진화 생물학자인 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내면서 그 내용 중에 자, 이 유전자는 이 복제를 해서 자기 자신의 이 또 다른 자기 자신을 생산해내는 게 이게 바로 이 유전자의 제일 생존 목표이자 목적이자 원칙 아닙니까? 자, 이렇듯이 이 인간의 행태들, 즉 인간의 행태들이 만들어져 나타나는 이 현상이 뭡니까? 문화 아닙니까? 이 문화의 이 유전자와 비슷한 이 뭔가를 복제하는 이 복제 현상에 대해서 이 본인이 이런 용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? 미메이아. 이게 바로 그리스어로 복제라는 뜻이고요. 이 진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뭐라고 밈이라는 단어를 만들죠. 우리 이 밈이라는 이 용어, 이것도 우리 이 휴대폰의 이 포모 증후군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키워드가 이지 않겠나라는 거. 자, 그다음 우리 디지털 격리 증후군. 말 그대로 쓰면요, 디지털 격리는 아이솔레이티드 아닙니까? 증후군이야 뭐 신드롬 이렇게 되겠죠. 자,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아이솔레이션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, 우리 섬, 도서 이럴 때 인슬러 이런 단어도 나올 것이고요. 자,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 이 도서성에 보면은 이 성질에 대해서 이 성향이나 이 편협성에 대해서 insularity라는 표현을 쓰죠. 자, 아이솔, 인슐러 이런 게 다 뭔가가 떨어져 격리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. 자, 그러면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? 고대 로마의 그 대제국 시절에 요즘으로 치면 우리의 딱 빌라 뭐 이런 형태일 겁니다. 한 6층 내지 7층의 이
아파트가 있었다고 하죠. 그 1층은 정원이 있고 그리고 가게도 있었지만 최상류층이 거주를 하고요. 그 위층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? 당연히 저소득층, 빈민층들이 제일 꼭대기에 살고 이런 구조를 가졌다고 하잖아요. 자, 그러면 이 상류층하고 이 빈민층과는 어떻게 돼? 서로 그 큰 공간 구조 안에 같은 공간에는 있지만 서로 격리된 생활을 했죠. 그래서 그거를 우리 그들의 그 6, 7층짜리 요즘으로 치면은 이 빌라의 그들의 격리된 공간, 그거를 바로 인슐라라고 했답니다. 거기에서 요 용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비서격리 증후군은 뭔 말이냐? 당연히 친구와 이 대면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폰으로만 이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죠. 이미 자, 우리 대면을 해서 이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우리 이 비대면, 이 디지털 경위 증후군은 이 비대면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? 자, 이 비대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상대방의 감정을 표현하는 이 인간을 대하는 이 대면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비대면을 하는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 감정을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까? 뭐 앞에서 보면 얼굴에서 다 나타나는 거지만 이 비대면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많이 발달된 게 뭘까요? 바로 이모티콘 아닙니까? 하지만 이 이모티콘 자체는 완벽한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거,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요 신드롬이 정세 이런 말인데, 요 신드롬은 원래 드롬이 달리다, 시는 함께 두 개다, 함께 달려서 나오는 증상인데, 우리 병 정세를 얘기할 때 뭐가 또 있습니까? 심텀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. 그 심텀은 병에 한정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대되어서 이 신드롬이라는 용어는 직접적인 병적 정세, 에이즈 할 때 그 맨 끝에 S가 바로 신드롬 아닙니까? 자, 병적 정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거의 의미가 더 추상 확대되어서 이 사회적 현상을 얘기할 때도 이 심텀이 아닌 신드롬이라는 이 용어를 쓴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요거 디지털 경기 증후군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키워드는 이 인간의 이 관계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. 대면에서 비대면, 그 비대면의 그 아이콘, 뭐 또 범위를 좀 추려 보면 이 이모티콘,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화가 많이 일어날 텐데, 그거는 아무래도 이 진정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이 방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? 자, 그 다음 유령진동 증후군은 우리 그러잖아요. 어쩌다가 어떻게? 전화 온 것 같은데 항상 폰을 또 확인하고 또 폰을 확인하고 오지도 않았는데, 자, 그래, 우리 유령진동 증후군이니까 우리 유령을 팬텀이라고 하죠. 자, 진동, 바이브레이션, 증후군은 또 뭐 신드롬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? 자, 여기에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, 우리 머리로서 하는 게 생각도 하지만 어떤 특정한 어떤 인식을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, 머리가? 자, 근데 이 인식과 편향은 이 유령 진동 증후군하고 편향은 당연히 틀릴 텐데요. 편향은 우리 바이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? 이 외부의 외적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반면, 이 유령 진동 증후군은 외부의 외적 요인 같은 경우보다는 이 내부의 내에서 서로서 의식에 의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. 자, 그럼 우리 인식이라는 이 단어가, 여러분들 레코그나이즈라는 단어가 있죠. 자, 여러분들 우리 데카르트 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? 생각한다, 나는 존재한다. 그 유명한 그 표현이 뭡니까? 그게 바로 코지터, 얼고, 썸 아닙니까? 자, 이 코지토가 바로 원래는 인식이라는 뜻의 용어인데, 요게가 바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코어가 톱니바퀴를 뜻한답니다. 자, 톱니바퀴는 서로 딱딱 물려가는 관계죠. 그 톱니바퀴가 이 아구가 딱딱딱딱 맞아떨어져서 왔던
자리를 또 돌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완벽하게 내가 지나갔던 부분을 인식하게 된다는 뜻에서 이 톱니바퀴를 뜻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게 cogito, 즉 인식하다, 생각하다. 이 라틴어거든요. 얼고 R이 떠져 나가면 이거 아닙니까? 나, 썸. 요 썸이 여러분들 에세라는 뭐 담배 이름도 있지만 에센스 이런 거의 원형, 비동사의 원형이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생각한다. 나는 있다. 이런 말이니까 생각한다고로 나는 정지한다. I think, therefore, I am 뭐 이런 표현으로 가능하죠. 자, 그래서 이 recognize라는 단어도 당연히 여기에 의식하다라는 뜻에서 나온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우리 이 유령 진동 정보군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의 의식을 자, 원래 만약 이 폰이 없었다면 이 유령 진동 정보군이라는 말은 뭐 또 다른 분야에서 생겨날 수 있었겠지만 원래는 없었어야 될 이런 표현들 아니겠습니까? 이런 우리 인식에까지 또는 의식 체계에까지도 이 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. 자,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보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정도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일상생활 용어에서도 한번 적절히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?